여러모로 보면 이제 삼성은 시장 자체가 커지면 TSMC 자체적으로 모든 물량을 다 소화할 수가 없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삼성이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마켓시어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교수님이 이제 반도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반도체와 이제 삼성전자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한국 경제 기사 보니까 삼성전자 9만 점자 넘본다, 뭐 네이버 삼바도 용팀 시작, 2024 주식 투자가이드 올해 유망주에 대해서 10대 증가사 설문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2024년 유망주로 이제 선정이 되었고 올해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는 가운데 HBM 같은 새 시장 열린 주가 더 오를 것을 전망하면서 올해는 9만 전자, 삼성전자 9만 뭐 1917번이 목표 주가인 것 같아요. 같은데 최근 삼성전자 주가 이제 뭐 증권사가 전망하는 대로 지금 이렇게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는데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 어떻게 보시나요?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지금 9만 전자 이상, 그 다음에 또 10만 그 사이에 이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 되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몇 개월 전에 삼성전자 주식을 샀습니다. 투자자들한테 이제 사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유튜브 같은 데서요? 예. 네. 요걸 되게 많이 먹었어요, 제가. 그게 몇 월쯤이죠? 9월 정도 됐을 겁니다. 지금 차트 보면 여기 9월달 요쯤이 되겠네요. 68,000원 그때 이제 들어갔거든요. 생각 외로 빨리 올라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교수님 삼성전자 어디까지 간다 보신다고 말씀하셨죠? 저도 이제 9만 전자는 넘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내년 정도. 내년이라는 게 지금 해가 바뀌 2024년이니까 올해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2025년 말씀하신 건가요? 2025년이요. 계속 이제 8만 넘을 것 같고요. 올해는 그 다음에 계속 9만 갈 것 같습니다. 현재 SK 하이닉스가 HBM에서 삼성전자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삼성전자 HBM에서 SK 하이닉스 따라잡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SK가 HBM3에서 먼저 치고 나왔기 때문에 먼저 선점을 했어요. 먼저 이제 시작을 먼저 했거든요. 개발한 게 2013년도 그때 이제 시작을 했고 삼성이 이제 2016년인가 3년 정도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HBM3를 먼저 내놨거든요. 엔비디아를 이제 선점한 거죠.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잘한다라는 인식이 많이 퍼져 있는데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림을 보여드리면 캐파가 지금 2023년 2분기에는 지금 삼성이 더 모자랐습니다. SK보다. 4분기가 되면 SK 하이닉스를 넘어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충분히 삼성이 이제 넘어설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HBM만 보면 안 돼요. 이 시장은. 그 전체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패키징 능력이라든지 왜냐하면 이제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훨씬 앞서 있어요. SK보다. SK는 파운드리 그쪽을 하고 있는데 메모리는 그렇게 패키징이 간단합니다. 어렵진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의 패키징 능력인데 그 SK 하이닉스는 지금 이제 파운드리가 8인치 웨이퍼거든요. 구공정입니다. 삼성은 아다시피 3나노, 지금 2나노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패키징도 앞서 있어요. SK 하이닉스에서 삼성을 쫓아오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5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보시면은 GPU도 같이 생산했거든요. 엔비디아 거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첨단 반도체를 지금 생산하잖아요. GPU 같은 경우도. 하다 보니까 SK는 첨단은 못해요. 기본적으로 8인치이기 때문에. 훨씬 더 삼성이 앞서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다 패키징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삼성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단 이제 단기적으로는 SK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 2년, 3년 이렇게 이제 본다면 당연히 이제 삼성이 더 잘할 거라고 저는 충분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HBM 같은 경우 올 생산 능력이 지금 SK 하이닉스가 먼저 뛰어들었고 생산량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단기간에 이렇게 빠르게 따라잡고 그걸 더 능가하는 거예요? 메모리 전반적으로 봐도 예전부터 삼성이 더 잘했습니다. CXL 같은 경우도 SK보다는 삼성이 훨씬 더 잘합니다. 메모리 D램 같은 경우도 SK보다는 삼성이 훨씬 더 앞서 있기 때문에 2, 3년 본다면 당연히 이제 삼성이 더 잘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어떻게 보면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많이 올랐더라고요, 더. 삼성전자도 약간의 좀 가파른 것들이 좀 나올 수도.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메모리도 물론 이제 앞으로 잘 될 거지만 삼성의 성장 동력은 파운드리예요. 불과 뭐 얼마 안 되지만 12%밖에 안 하고 있지만 이게 앞으로 30%, 40%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마 밸런스가 맞을 거예요. 메모리 반도체하고 파운드리하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또 시스템 LSI 사업부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하면 이제 밸런스가 충분히 맞는 거죠. 반반씩. 말씀하신 삼성 시스템 LSI 사업부도 선방하고 있는데 앞으로 삼성 시스템 LSI 사업부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삼성도 마찬가지로 파운드리가 주력이지만 그렇다고 이제 시스템 LSI 사업부를 뭐 신경 안 쓰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인원도 지금 뭐 10,000명밖에 안 되지만 이걸 이제 15,000명 이렇게 늘릴 생각입니다. 시스템 LSI 사업부가 어떤? 그게 뭐냐면 이제 칩 비즈니스예요. 반도체 칩을 만드는 비즈니스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칩을 또 만들면서 내부적으로 삼성 파운드리에 또 맡깁니다.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칩을 만드는 설계하는 비즈니스예요. 삼성 파운드리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조를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뭐 퀄컴이라든지 미디어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삼성에 안 맡기는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기업들이 삼성에 맡겨버리면 설계 자산이 만약에 시스템 LSI 사업부에 넘어가 버리면 이제 기밀이 유출되는 거거든요. 칩에 대한 어떤 비밀스러운 정보가 이제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분사해라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최근에 보시면은 또 그 시스템 LSI 사업부에도 세 가지 사업팀이 있어요. SOC 사업팀이 있고 그다음에 센서 사업팀이 있고 그다음에 LSI 사업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눠 있고 더 이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각 키우고 있습니다. SOC 사업팀은 뭐냐면은 엑시노스 있지 않습니까? 엑시노스. 그게 지금 이제 메인입니다. 그게 이제 SOC거든요. 뉴스에도 나오지만 엑시노스가 이제 부활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삼성 그 시스템 LSI 사업부의 메인 칩입니다. 그게 살아야지만 파운드리도 살고 그 다음에 또 스마트폰도 살 수가 있거든요. 갤럭시 S24에 채용을 합니다. 울트라 버전은 이제 삼성 말고 이제 퀄컴을 쓰지만 나머지 뭐 중저가 이쪽에는 이제 S24에 엑시노스 2400이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고스타트 때문에 그게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왜냐면은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왜냐면 이제 뭐 퀄컴밖에 쓸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퀄컴이 비싸게 팔았어요. 하다 보니까 원가 부담이 엄청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엑시노스로 바꾸면서 뭐 원가도 낮추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메리트가 있는 거죠. 삼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전략이 뭐냐면 모든 스마트폰, 갤럭시 폰에 엑시노스는 넣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부가 계속 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보시면 엑시노스가 많은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면 모뎀이라든지 엑시노스 모뎀이 있고요. 엑시노스 오토 이건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고요. 엑시노스 커넥트 이것도 이제 근거리 통신용 이제 반도체거든요. 와이드밴드. 최근에 보시면 이제 PC에도 지금 이제 엑시노스가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웨어러블. 이런 식으로 이제 엑시노스가 이제 살게 되면 요 시스템 LS 사업부 요게 이제 엄청나게 성장하는 거죠. SOC 사업팀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또 이제 센서 사업팀이에요. 이것도 상당히 지금 삼성이 포커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버원은 지금 이제 소니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삼성이 소니를 따라잡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이제 그 이미지 센서가 스마트폰에 보면 이제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그 자동차에도 지금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은 그 소니보다도 삼성이 더 잘하거든요. 자동차에 보시면 한 10개 가까이 들어갑니다. 이미지 센서가.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이 또 새로운 칩을 내놨는데 토프 센서라 그래가지고 그 비행시간 측정 센서입니다. 예, 자율주행차에 많이 쓰이는데 그 센서도 새로 내놨고요. 글로벌 셔터라는 또 새로운 센서도 내놨어요. 이것도 이제 로봇이라든지 XR, 그 다음에 드론이라든지 이쪽에 지금 채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이 앞으로 계속 커집니다. 센서가. 하다 보니까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이제 시스템 LSI 사업부가 보시면 이제 매출이 얼마 안 됩니다. 불과 뭐 2, 3%밖에 안 됩니다. 마켓시어가. 근데 지금 이게 10%까지 늘리겠다 이런 거거든요. 10% 가까이 늘어난다 그러면 엄청난 그 매출 성장이 있는 거죠. 앞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HBM 시장 점유율은 좀 어떻게 되는 거죠? 요건 이제 기업마다 약간 다릅니다. 요건 이제 트렌드 포스에서 조사한 건데 SK나 삼성전자나 비슷한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2024년도에도 비슷한 걸로 나오고 있죠. 요 차이가 얼마 안 됩니다. 충분히 삼성이 SK 하이닉스를 아마 넘어설 걸로 조만간에 봅니다. 예. 지금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최근에 확정이 됐고요. 갤럭시 S24 울트라 쪽에는 이제 스냅드래곤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제 그 수출을 해야 되는데 미국 쪽에는 퀄컴 미국어 칩을 써야 되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능은 아무래도 이제 스냅드래곤이 아무래도 좀 낮습니다. 좀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채용을 하고요. 나머지 그 엑시노스 중저가 있어요. 일반 향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모델이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엑시노스 2400이 탑재가 됩니다. 아마 평가가 나서 상당히 괜찮다라고 이제 판명이 나면 퀄컴 것도 아마 빼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모든 갤럭시 S24에 엑시노스 앞으로 이제 넣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된다 그러면은 엑시노스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게 또 살면 그 파운드리가 또 이제 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 엑시노스는 바로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서 또 제조를 하거든요. 이렇게 연계가 돼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엑시노스가 살아야 돼요, 일단은.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또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최근 또 삼성 파운드리가 조금씩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면 그 다음에 앞으로 TSMC 격차 얼마나 좀 줄어나갈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보면 분위기는 나쁘진 않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2023년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삼성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TSMC도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올라갔는데 조만간에 아마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경기현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TSMC를 쫓아가겠다, 따라잡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점유율은 57.9%랑 12.4%인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차이가 많이 있지만 그 분기점이 뭐냐면 2025년도입니다. 그 내년이죠. 내년 되면 이제 2나노 반도체가 나오거든요. 근데 2나노 반도체가 보시면은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GAA 방식을 이제 채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양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TSMC 같은 경우에는 GAA 방식을 올해부터 적용을 해요. 그래서 2나노 반도체를 생산하거든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도 작년이죠. 그때 이제 핀팻 말고 GAA 방식을 도입하면서 상당히 애를 먹었거든요. 수율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확장을 못한 거거든요. 삼성이. 원래는 6개월 정도 빨랐어요. 3나노도 삼성이. 그 다음에 또 GAA 방식 훨씬 더 났었는데 쫓아가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수율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맨 처음에 나온 게 뭐 20%, 30%밖에 안 나왔거든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고객들이. 하기 때문에 고객을 선점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5년도 되면 TSMC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를 많이 겪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그 양산이 딜레이 되는 겁니다. TSMC가 양산이 2026년도로 만약에 딜레이가 된다 그러면 삼성한테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양산이 딜레이 되지 않더라도 만약에 수율이 뭐 20% 이거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은 삼성이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GA 방식을 이제 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수율이 좋게 나올 거란 얘기죠. TSMC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서 어려움을 겪을 동안에 삼성이 이제 쫓아갈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되는 거죠. 2025년도가 아마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을 봐서 이제 경견 사장님께서도 쫓아가겠다 이런 말씀하신 거거든요. 쫓아가진 않더라도 비슷한 수준만 돼도 삼성 파운드리가 매출이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따라잡는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40% 이상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30% 정도 간다 해도 2.5배 이상 이제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엄청난 매출 성장이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삼성 파운드리는 지금 보시면 이제 이익률이 크진 않습니다. 지금 뭐 불과 뭐 10%밖에 안 되는데 TSMC는 보시면은 많을 때는 50%가 넘어요. 이익률이. 마찬가지로 30% 이상 가고 그 다음에 또 이익률이 또 만약에 30% 이상 간다 그러면은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주가에도 엄청나게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저는 당연히 이제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TSMC는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면은 대형 고객들이 보시면 미국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중국의 어떤 그 침공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가 많이 커요. 또 지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고객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해칭을 좀 해야 되거든요. 제2의 제3의 파운드리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삼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어떤 게 있냐면 TSMC만 몰빵하게 되면 가격을 비싸게 살 수밖에 없어요. 삼성이 같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가격 경쟁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객들은 이제 싼 가격에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모로 보면 이제 삼성은 TSMC의 어떤 물량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시장 자체가 커지면 TSMC 자체적으로 모든 물량을 다 소화할 수가 없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삼성이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아마 2025년도가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마켓시어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조금 궁금한 한 가지가 이게 당연히 저도 삼성전자 주주로서 삼성전자 더 잘 됐으면 또 한국 사람도 잘 됐으면 좋겠지만 이게 지금 2분기 점유율이잖아요. 이게 3분기고 그러니까 TSMC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늘었잖아요. 늘었는데 이게 늘었는데 물론 이제 늘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한때는 1분기에는 60%가 넘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떨어진 거거든요. 떨어졌기 때문에 약간 올라간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걸 제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면 지금 44, 5% 정도 점유율 차이인데 이게 한 몇 년 만에 극복이 가능한 수치로 사실은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삼성이 열심히 하면 따라갈 수 있지만 TSMC가 바보는 아니잖아요. 네, 바보는 아니죠. 그래서 저도 솔직히 그 경기현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100%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TSMC 사장도 하는 말이 있을 텐데. 네, 근데 이제 예전에 보시면 이제 삼성이 그 어떤 예측을 할 때 상당히 보수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이제 쫓아가지 못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켓시어가 뭐 30%만 간다 그래도 상당히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건 상당히 크고 그게 또 이제 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익률도 봐야 돼요. 지금 너무 낮기 때문에 여기 이제 30% 이상 이익률이 된다라면은 분명히 주가에도 충분히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시점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2024년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양산하게 되면 그때 이제 불과 뭐 1년 좀 넘게 그 정도 격차가 줄 수 있다는 건 상당한 큰 성과거든요. 추가적으로 그럼 삼성 파운드리가 TSMC 넘어서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많이 부족해요. 규모가 좀 작습니다. 인원도 상당히 작아요. 그 TSMC 같은 경우에는 뭐 7만 5천 명 이상 되거든요. 7만 8천 명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삼성 파운드리는 지금 2만 몇천 명밖에 안 됩니다. 3배 이상 차이가 나요. 이게 인원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실적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인원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파운드리 인력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국내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동부 하이텍, DB 하이텍에서 많이 끌어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키파운드리나 뭐 SK 하이닉스, 시스템 IC라든지 그 SK 파운드리에서 좀 끌어오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파운드리 기업들은 파운드리 인력들을 선호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런 인력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런 인력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TSMC 같은 경우에는 그 대만의 파운드리 생태계가 상당히 좋습니다. TSMC 말고도 뭐 UMC라든지 VIS라든지 그 다음에 PSMC라든지 다 대만 기업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다 이제 또 TSMC로 갈 수가 있어요.
대만도 여러 가지 이제 파운드리 맨이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 많이 양성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인력 양성이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근데 한국은 아무래도 좀 약합니다. 그게 일단은 인력을 키우는 게 문제인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 한계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팹 자체도 지금 물론 이제 용인에 300조 투자한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할 거지만 그게 2027년도거든요. 그래서 2030년도가 돼야지만 그때부터 운영이 됩니다. 그런 이제 팹도 뭐 늘려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팹 자체도 지금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지금 TSMC 같은 경우에는 팹이 지금 20개 가까이가 있어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개가 채 안 됩니다. 하기 때문에 2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러한 그 격차를 줄여야 됩니다. 이게 급선무고요. 물론 이제 말씀드린 대로 2027년도부터 이제 공사 들어가면 그때 늘어나겠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생태계도 많이 좀 부족합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파트너 기업들 많이 늘고 있지만 TSMC가 이제 성장할 수 있었던 게 그동안 이제 30년 동안 계속 이제 파운드리 생태계를 견고하게 이제 구축해왔기 때문에 신뢰가 상당히 강하다는 거죠. 고객들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IP의 개수 문제라든지 IP 개수가 상당히 삼성은 부족합니다. 지금 뭐 10,000개가 채 안 되는데 TSMC는 뭐 4만 개 가까이 되거든요. 상당히 차이 납니다. 패밀리스 기업들이 이제 파운드리를 맡길 때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IP 개수거든요. 그 칩을 설계할 때 그 IP가 없으면 이제 설계할 수가 없어요. 구색을 많이 갖춰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패밀리스 기업들이 이제 선택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IP가 좀 많아야 돼요. 파운드리 기업들이. 내가 원하는 그런 칩을 설계하는데 IP가 만약에 파운드리에 없다 그러면 설계할 수가 없어요. 다양한 IP를 많이 개발해야만 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IP 기업들하고 이제 협력해가지고 파트너십을 맺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좀 있는 거죠.